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유해 성분 때문에 정부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인식은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첫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6월 한 아스콘 공장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환경부의 주요 검사 권고 항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3가지 항목만 조사했을 뿐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검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벤젠의 경우 전라북도에는 아예 검사 장비도 없습니다. 소관환경권에서요, 특정 항목 장비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최초 1호가 나갈 때 그 물질이 나온다고 신고는 안 했어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정부도 최근 주요 항목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신설했지만 아직 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죠. 특정관리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47곳의 아스콘 공장 가운데 32군데는 반경 1km 안에 마을이나 학교가 있는 상황. 아스콘 공장과 근접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지형상으로도 영향을 좀 미치는 곳들, 주변에 산단에 있는 곳들은 특정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정밀 조사가 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2년 뒤 도내 초중고교 학생 수가 2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10년 만에 학생 수가 무려 10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외곽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년당 1개 학급씩 모두 6학급 규모로 전체 학생 수는 56명밖에 안 됩니다. 5년 전에 93명까지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기도 했지만 이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2명이었던 신입생 수도 올해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젊은 층의 부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적게 낳고 여기는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어서 큰 주택단지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학생 수가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1만 800여 명입니다. 2007년에 30만 명을 넘었던 학생 수가 10년 만에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2년 뒤인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학생 2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도내 초등학생 10만 명 선은 2년 전에 깨졌고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10곳이나 됩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북교육청이 학생 배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3명씩 줄여 26명으로, 중학교는 29명에서 28명으로, 전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현재 30명에서 26명까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따른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수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도심 지역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데 이걸 줄여서 교육 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수업 개선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최근 드론이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농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제와 파종 등 여러 가지 농산일에 드론이 투입돼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논 위를 날아다니며 약을 뿌립니다. 10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최고 1.2헥타르. 경운기로 한다면 5시간은 걸릴 일입니다. 콩밭에 비료를 뿌리는 일도 드론이 맡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드론이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하고 시간 전략에서 큰
장점이 있어서 드론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수도작이라든가 아니면 원예용, 밭. 현재 국내에 보급된 농업용 드론은 모두 700여 대로 방제와 파종뿐만 아니라 병해충 예찰, 수확량 예측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한 대의 드론으로 여러 가지 농작업을 할 수 있게 됐고 가격은 평균 3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밑에 장비만 교체를 하면은 카메라 짐벌 달거나 아니면 튜브 이런 걸로 인명 구조나 촬영, 기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농업용 드론으로 개발된 20여 개의 기종을 한데 모아 선보이고 기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파종과 방제용에서 작황의 예측, 궁극적으로는 토양과 물의 분석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산업용으로 발전을 꾀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고령 농민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전용 약재도 부족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개천절이었던 어제 강화도 만이산과 익산 미륵사지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성화가 채화됐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성화는 어제 전북도청 광장에 안치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성화 봉송이 시작됩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군 왕검이 강림한 참성단에서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이는 7선녀. 잠시 뒤 성화봉을 받아든 한 선녀가 가을 햇빛을 모아 불을 붙입니다.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제99회 전국체전 성화. 먼 길을 달려온 전라북도 성화인수단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15년 만에 우리도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요. 여기 전국체전을 밝혀줄 성화가 이곳 만이산에 체화를 했습니다.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3명의 봉송 주자들은 만이산 정상에서 산 아래까지 2km를 달린 뒤 전라북도에 성화를 넘겼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전국체전 뒤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 성화가 성스러운 불을 붙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두 성화가 동시에 도착한 곳은 도청 광장. 뜨거운 환영 속에 성화는 광장 성화로에 더 큰 불길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성화봉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성화봉 또한 전라북도 핵심 산업 탄소 섬유 소재로 제작을 했습니다. 광장에 안치된 성화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14개 시군에서 99개 구간 990km의 대장정을 거쳐 익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17번째 전주 세계소리축제 닷새간의 소리여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19개 나라 1,100여 명의 예술인이 국경과 장르를 넘나드는 소리판을 한바탕 벌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플라멩코 댄서의 치맛 자락이 노란 나비가 돼 무대 위로 날아오릅니다. 구둣발의 경쾌한 리듬. 무리가락과 즉흥으로 버무려진 오묘한 앙상블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We are going to have a cultural dialogue between Pansori and flamenco. It's the first approximation, and I hope you enjoy it today. 삶의 유한함 앞에 더욱 간절해지는 햇소리는 음악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한국의 굿 시리즈. 푸진 굿파는 축제 내에 매일 펼쳐집니다. 북구경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같이 어우러져서 춤도 추고 또 공수도 이제 언제 어느 때 어떨 것이다 기도 뽑고. 옛것에 새로운 해석이 더해진 소리판 모두 150여 편이 쉴 새 없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민속악의 정수를 보여줄 판소리 5바탕과 산조의 밤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야외 특설 무대에서는 엄청난 파사드와 영상 무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연일 이어지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판타지들이 실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르, 공간을 넘나드는 17번째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오는 7일까지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고창군의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에서 오는 12일부터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열립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고창군 치매 안심센터가 고창군 보건소에서 검진실과 상담실, 쉼터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치매 예방과 검진, 진료와 더불어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분들께서도 필요한 지식도 얻으시고 미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전국 14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장터와 청년상인관 등 147개의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전국에서 약 20만 명 이상이 군산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활력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 한국무용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내년 2월 말까지 열립니다. 전시회와 연계해 사진 체험 프로그램과 무용 전문가들의 토크 콘서트 등도 진행됩니다.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우리 미술관에 많이 오셔서 전시도 보시고 힐링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자원봉사자 200명이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축제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내일부터 닷새간 벽골제 등에서 열립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5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부터 택시요금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음 달 물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3월에 평균 16%가 오른 바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원은 5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새만금에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한수원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올해 안에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배숙 의원에게 낸 도내 4개 국가산단의 2013년 대비 2017년 고용률은 28.54%나 감소해서 17개 시도 중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기간의 입주업체 가동률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포인트 상승한 79.8%로 나타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9.1% 하락한 61.6%에 그쳤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산단의 지역별 규모별 편차가 크다며 정부 정책이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비율이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10만 명에 53.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4.6명인 서울에 비해 20%가 높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창군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고 남원도 70.2명이나 된 반면 장수군과 무주군은 각각 38.1명과 39.5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1차 발행분이 지난달 3일 판매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 1차 발행분인 148억이 한 달 만에 모두 팔려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110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한 달 만에 판매된 데는 상품권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혐의로 7.93톤급 낚시어선 선장 40살 송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안군 임수도 약 1.8km 해상에서 승선 정원보다 8명 많은 승객 26명을 태우고 격포항으로 입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씨가 연료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승객을 더 태운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송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익산 27도, 전주 26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밤부터 점차 흐려지다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인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00mm로 많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